테라시스의 김우람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21세기 연금술,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끝판왕이라 불릴 수 있는 예측이라는 부분에 저희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 뒤편을 보시면 인류에는 3가지의 난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불로장생, 연금술, 미래 예측이라는 부분인데요. 불로장생,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겠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바로 의학의 발전과 바이오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동일 시점에 서양에서는 연금술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이뤘겠는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물질이 개발이 됐고 화학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이 될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한데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제가 발표하고자 있는 부분은 바로 미래 예측 부분입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시도를 할 거냐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근대사회에 들어가면서 예언과 예측이 약간 나뉘게 됩니다. 예언은 신의 영역이고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직종들이 탄생해요. 점성술사, 천문학자가 일 거예요. 천문학자, 나아가서 나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현대 이후 지금 우리는 갑자기 3차 산업 이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라는 여기에 확 했었어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더 얹었죠. 흔히 말해서 좀 약간 썰을 푸는, 여기 계신 분들 핀테크라고 하고 핀테크 레볼루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리 구간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특히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한다라고 하면은 스캠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어느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시장을 정확하게 개발자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과 일반인의 관점을 정확하게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시장을 진짜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일단은 인간이 실수하는, 전문가가 실수하는 영역들을 해결할 수 있고 신의 영역대라고 불리는, 아직은 신의 영역대라고 불리는 부분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의 오류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폭스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TV 피곤하다. 피곤해서 안 볼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마 TV가 휘어져가지고 보이실 거예요. 눈 자주 계속 봐도 안 아파요. 피로도의 문제를 마련했는데 그게 아닐 거다는 게 해결이 됨으로써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죠.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라는 곳은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2005년에 시작했어요. 구글 프레딕션 마켓, 예측 시장. 구글스라는 코인을 지금으로 치면 그는 가상화폐, 사이버머니, 구글이라는 걸 토큰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까지 약 87% 정확도를 가져갑니다. 1,500명의 참여자, 8만 번의 거래, 280개의 예측 시장. 생각보단 적은 데이터예요. 이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도 정확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들은 특정 직급 이상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 아마 회사분들이실 거예요. 고위 직급 가셨던 분들의 어떤 제안,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하지 마,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들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핀테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측 정답률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전문부서의 예측보다 전체 구성원, 전체 직원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집단지성이라는 엄청난 것들의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이 그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전일자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SBCN이라는 회사도 어제자 발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을 깊게 알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걸 진짜 잘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착안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모이질 않아요. 크롤링해서 가져옵니다. 막 구글 뒤지고요. 트위터 가져와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가짜 뉴스들이 있고요. 물론 인공지능 판단을 하고 있어요. 워드 쪼개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어요. 감정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블록체인을 악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블록체인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어디 포커스를 맞추냐.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느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분석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인풋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풋 데이터들을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컨트롤 해보자. 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능하면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근데 전문가는 실수해야 된다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인공지능이 처리할 일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와 인공지능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도권에, 기존에 있었던 제도권 전문가들 다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컨센서스를 모아줘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제성과 신뢰성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막 돌려서 뭐가 나왔대요. 어떻게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다고 하고 있고 그 원본 데이터 출처조차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돌렸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라시스를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측을 정의하면 예언과 예상과 예측이라고 세 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증권사, 기업분석 시스템, 다음 네이버, 그쪽에 증권정보 서비스,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실적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는 모델링 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예측치를 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가를 예언한다. 주가를 예상한다. 주가를 예측한다. 약간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핀테크니까. 핀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언, 네이버 게시판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니 하면서 막 엄청나게 썰을 풀어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짜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이거 뭐 헛소리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언. 근데 예상, 포캐스팅 부분이에요. 증권사 리서치의 실적치 데이터 액추얼 시트 뒤에 3개년도의 실적치와 2개년도의 포캐스팅 치를 납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IR 자료 봐가지고 보고요.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액추얼 데이터와 추정치, 미래 추정치를 가져오는데 10년치 땡겨와가지고 2년으로 추격하고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의 포캐스팅 그 데이터 부분이 근데 맞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닝 스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리포트를 보고 샀더니 떨어지더라. 진짜 그래서 못 믿는다.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지도 않아요. 그런데 포캐스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도권에 있는 시스템 룰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내게 되면 24시간 동안 매매 제한이 걸립니다. 7일 동안 동일 방향으로밖에 못해요. 매도를 못하거든요. 매수밖에 못하는 구조예요. 만약에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점에 매수를 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 명 한 명이 개인들 중에 투자 전문가, 제야의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어떤 팩트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예측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것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어거라는 부분과 노시스, 신디케이터, 스톡스, 버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뭔가 약간 다양한 장르를 하고 있고 특히나 금융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예측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만만한 거고 데이터의 공정성을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고 봤더니 결국은 거래소의 데이터가 얼마더라, 나스닥 가치가 얼마였었고 그런 것들로만 그게 쉽게 구해지니까 그나마. 그런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증권사에서 시세 데이터도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시장이 데이터라는 것은 정말 값어치가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뭔가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SBCN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SBCN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플랫폼을 기반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올리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올리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퍼포먼스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제약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할 수 없는 것까지 한다고 뻥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요. 특정 도메인에서 데이터 분석? 아닙니다. 다양한 섹터 분야에서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주가 하나만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테마주, 대선주, 대선 결과가 영향 미치더라. 어디에? 주가에. 데이터잖아요. 그 부분까지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원순위, BTS가 만약 올라간다? 넷마블이 투자하고 있다? 투자 관계 다 확인해야 돼요. 지분 관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빅데이터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그게 맞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매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가져가느냐 부분에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뭐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하겠다는 논리가 아닌 거죠. 토큰 이코노미 설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그리고 토큰 인센티브만 이야기하면 만능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속 돈을 벌게 되거든요. 디센티브 조건이 있고 틀리면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설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데이터 조작, 공정성, 그리고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 거로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특정 분야, 제가 주식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각 산업별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그 식견, 그 부분이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 전문가가 실패하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뭔가 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을 때 이상징후, 흔히 금융가에서 FDS 시스템을 갖고 돌고 있거든요. 가만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인출하려고 했는데 애가 밥을 먹는 음식점에서 만약 비트코인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과 완전히 먼 곳,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전송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비트코인 주소에서 나가는데 꼭 거기서 밥을 먹을 일이 없는데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인공지능이 협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라시오스 예측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과 인공지능,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측의 명제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명제 부분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의 결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 검증에서 누군가는 조작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겠다. 결과가 나중에 나온 걸 가지고 올리겠다. 여기 기술적 부분 이슈 큽니다. 오라클라이즈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정말 대비 지금까지 잘 안 나오는 이유, 어떤 랜덤성의 어떤 이슈, 이 부분, 해외에 있는 오라클라이즈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오늘자 기사에서도 어떤 기자님께서 또 그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ODP, 오라클라이즈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올리고 있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이 오라클 데이터 프로바이더 부분을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의 끝판왕은 블록체인을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